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시객체와 이동 시멘틱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 코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고 기본적인 함수를 통해서 함수 반환값이 클래스일 때 임시객체가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 이름 없는 임시객체가 우리가 이제 복사 생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. 저희가 변환 생성자도 또한 묵시적으로 호출될 때 이 예약어를 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.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객체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.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은밀한 이름 없는 임시객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. 이 부분은 대부분이 바로 생겨났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내부 연산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코드를 줄이는 게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. 이거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함수의 반환 형식이 클래스일 때 이런 이름 없는 임시객체가 발생합니다. 이름 없는 임시객체는 분명한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로서 메모리와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모든 메모리를 다 할당받습니다. 대신에 이름이 식별자가 부여되지 않은 객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래에 있는 예제 코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작성한 코드랑 동일하고요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실습해 보면서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됐을 때 이 반환값이 리턴 될 때 이 t라는 객체가 리턴 되면서 a로 반환될 때 아래와 같은 실행줄이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네 줄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네 줄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첫 번째, 이때 객체가 생성된다. 그때 복사 생성되는 의미를 꼭 명시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고 복사 생성이 얼마나 큰 이제 역할이 되는지 부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객체 t가 삭제되고 임시 객체에 대해서 대입 연산이 이루어지고 이때 임시 객체가 삭제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. R밸류 참조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참조 형식은 이렇게 하나 쓰였던 앰퍼센트가 하나 쓰였던 R밸류 참조입니다. 우리가 보통 L밸류, R밸류가 있는데요. 보통 대입 연산을 통해서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이 R밸류고요. 왼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이 L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L밸류에 올 수 있는 것들은 이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보통 변수가 많이 오고요. R밸류는 대입 연산에서 여기는 변수든 값이든 상수든 각종 뭐 함수의 반환값이든 등등등등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R밸류에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썼던 참조 형식은 다 L밸류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새롭게 배우는 부분은 R밸류 참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R밸류 참조는 형식이 앰퍼센드가 두 번 쓰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보통 우리가 대입 연산할 때 계산식을 쓸 때 a 값이 3 더하기 4가 더하기 5 하면 보통은 a 값이 10인 결과값만 주로 확인하고 이 결과값 가지고 다른 계산에 연산에 쓰던지 확인하게 되는데요.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그랬듯이 이 3 더하기 4에 분명히 이 결과값이 7이라는 게 어떤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7이라는 저장된 값과 5가 연산해서 중간값인 12가 저장되고요. 그래서 A라는 메모리 안에 이 10이라는 데이터가 대입돼서 A라는 메모리 안에 12가 저장되는 것이죠.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이 중간 결과값인 이 7과 12에 이 해당하는 이 메모리를 참조하고 싶은 겁니다. 이 둘에 대해서는 임시 결과값이고요. 임시 결과값이고 중간 계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임시 결과값, 중간 계산 결과값은
메모리에 이름이 없습니다.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메모리에 이름이 있고 거기에 값이 대입되지만 7과 12라는 이런 중간 계산 결과권은 메모리에 이름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조할 때 보통 R밸류 참조를 하게 됩니다. R밸류 참조를 하실 때는 보통 인티저 앰퍼센트 2개 쓰고요. 여기에 변수명을 쓰게 됩니다. A라고 해서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3 더하기 4 하면 중간 결과값인 7이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. 중간 결과값 메모리에 7이 담겨져 있는데 이 메모리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를 찾아갈 수가 없던 것이죠. 그래서 이 메모리 값을 찾아갈 때 이 R밸류 참조를 통해서는 이 메모리를 A가 직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고 이 값을 변형하거나 수정하거나 증가 감소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R밸류 참조의 내용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노션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R밸류 참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R밸류 참조를 보시면 R밸류 참조는 단순 대입 연산의 오른쪽 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변수가 올 수도 있지만 보통 니털러 상수 3이나 4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C++11 버전에서 오면서 새로운 참조자가 제공되게 됐습니다. 이 부분은 앰퍼센트가 2번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티저에 대한 R밸류 참조 형식은 인티저 앰퍼센트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래에 있는 참조 예제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이 부분 방금 설명해 드린 임시 결과값이 데이터가 참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R밸류는 주의해야 되는 게 연산에 따라 생성된 임시 객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참조 예제가 더 재밌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페이지 안에서 함수를 2개를 작성했는데요. 동일한 이름의 테스트 펑크 함수를 작성했습니다. 오버로딩 할 수 있고요. 대신에 매개 변수가 여기서는 n파람이 인티저 R밸류 참조로 여기서는 R밸류 참조로 작성했습니다. 메인에서는 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4개의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는데요. R밸류 참조에서는 n파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변수만 가능합니다. 변수만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는데 R밸류 참조에서는 여기서는 변수만 제외하고 모든 식을 다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호출할 때 보시면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x를 매개 변수로 넣습니다. x는 인티저 변수죠. 이 변수에 대해서는 둘 중에 L밸류와 R밸류 중에 L밸류 참조 형식이 따르는 위의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. 4는 상수이기 때문에 R밸류 참조를 따르게 되고요. x 플러스 5 x+5는 변수와 상수가 함께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연산 결과는 R밸류이기 때문에 절대로 L밸류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R밸류고요. 5 플러스 6, 5 플러스 6도 둘 다 임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R밸류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시켜 보시면요.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 함수는 L밸류 앰퍼센트가 하나인 L밸류 참조로 함수로 호출했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함수는 다 R밸류 참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혹시나 0을 더 추가하는 값을 이런 식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? 이 부분도 결과값은 x이지만 중간 결과값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에 대해서도 실행시켜 보시면 R밸류 참조로 바뀌게 됩니다. 실행 결과에 보듯이 이 부분이 x 플러스 0이 R밸류 참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코드를 꼭 실습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R밸류고 L밸류와 R밸류 호출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이 매개 변수 형식에 따라서 실인수가 꼭 달라지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매개 변수인 인티저일 때는 이 식이 변수든 중간 겹치든 어떤 상수든 다 호출이 가능합니다. 대신에 L밸류일 때는 인티저 변수에 대한 L밸류 참조일 때는 무엇이 가능하다고 했죠? 네, 변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
알밸류 참조는 변수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상수식이 다 가능합니다. x에 대해서 x 플러스 5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 플러스 6도 가능합니다. 대신에 x에 대해서는 변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다중정의의 모호성이 발생하는데요. 보시면 x에 대해서는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알밸류 참조와 인티저 변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오버로딩이 있는데 x에 대해서는 인티저는 가능한데 여기서는 안 되죠. 대신에 얘는 이제 묘하지 않은 부분인데 4에 대해서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 노출입니다. x 플러스 5와 5 플러스 6도 세 개 다 모아 노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버로드된 함수에 대한 이제 호출이 모호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알밸류가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요. 실제적으로 알밸류 참조가 꼭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티저 같은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이제 클래스 형태의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클래스가 적용될 때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한번 알밸류 참조 실습 꼭 해보시고 다음에 이동 시멘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